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분 활성도 앞쪽에서 구한 값의 식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분 함량과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자, 수분 활성도 0.25 하고 0.8, 자, 이 영역을 사이, 0.25까지를 우리가 1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이걸 주로 이온결합, 극성결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이 영역이 이와 같이 0.25에서 0.80 사이 그룹인데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0.80 이상 영역이 이게 이제 자유수 영역입니다. 그럼 자유수 영역, 자유수를 가능하면은 없애주면은 0.80 이하로 떨어뜨려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 세 영역을 자, 크게 나눠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1영역 같으면은 위쪽에 여기에 식품 재료,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위에 표면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있는데 1영역은 전체가 이렇게 수분이 다 덮고 있지를 못한 영역입니다. 0.25 이하는 이와 같이 덮고 있지 못한데, 그 다음 이 영역은 들어가면은 이제 수소결합 이루고 있는 영역인데 전체 다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고 그 사이 영역에 1영역과 2영역 그 사이가 이제 표면에 수분 분자가 이렇게 한 층을 딱 덮고 있는 이런 상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BET 포인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혹시 여러분 BET 그러는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전체 표면을 어떤 물질이 한 층을 싹 덮었을 때 그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바로 1영역과 2영역 그 사이에 존재하는 BT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만약에 1영역 같으면은 표면에 완전히 덮여지지가 않았잖아요. 않았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산소나 햇빛이 바로 2층을 다 통과해서 뚫고 식재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분 활성도 0.25 이하면은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0.25 이하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수분 활성도하고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영역으로 나눴다. 자, 1영역은 이름을 단분자층의 합착수가 단분자층의 합착수가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 1영역이다. 그 다음에 2영역에 들어오면은 다분자, 이렇게 여러 분자들이 다분자층에 이렇게 합착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영역 들어오면은 3영역에는 자유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수는 쉽게 제거가 된다. 그런데 결합수는 이제 제거가 힘들다. 근데 문제는 다분자층으로 존재를 하잖아. 이 영역에서 다분자층인데, 그렇죠? 이 층도 안쪽에 있는 층은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분자층 위층에 있는 이런 물들은 자유수로 쉽게 제거가 되는데,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들은 제거가 어렵다 그 얘기잖아.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 분자가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걸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자 처음 어떤 3영역의 자유수 가졌는 식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자유수를 점차 잃어가면은 자 이것이 수분이 뺏겨가지고 탈습 곡선입니다. 자 등온 탈습 곡선으로 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수분을 또 흡수를 할 수 있잖아. 그냥 흡습 곡선으로 이렇게 흡습이 돼 갑니다. 다시 말해서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에 이만큼 갭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처음 잃어버렸던 물이 제자리를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마른 멸치 물에 부른다고 해가지고 생멸치 같이 원위치 찾아갑니까? 못 가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더라.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활성도하고 식품 안전성. 자, 이 그래프 뭐 지금 1, 2, 3 영역. 자, 0.25, 0.25, 0.8, 1, 2, 3 영역.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자, 유지 산화 반응. 자, 1영역에서 2영역 요 사이가 유지 산화가 제일 유지 산화 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유지 산화 반응 속도가 제일 낮아요. 요 영역이 바로 뭐예요? 물 분자층이 다 덮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물 분자층이 싹 다 덮어준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 활성도 값이 더 증가되니까 자꾸 증가해요. 그래 유지 산화를 억제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디 1, 2 영역 그 영역에 약 0.3 정도 되는 수분 활성도를 유지를 하면은 가장 좋다. 문제는 0.3 수분 활성도 0.3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산패를 억제하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화 억제 산패 뭐 방지제 이런 거를 막 자꾸 씁니다. 첨가제를. 그래서 기름 짜놓고 오래 두고 먹고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 이거는 유지 산패를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자꾸 첨가물 자꾸 넣지 않고 이러면은. 자, 유지 산화 반응 보셨고,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 자, 이렇게 1영역은 크게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영역, 3영역 영의 최대 비효소적 갈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 반응. 가수분해는 가능하면은 가수분해 일으킬 수 있도록 물이 필요하니까 자, 이 영역에서부터 계속 수분 함량 활성도 값에 따라 가지고 증가합니다. 자, 이게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그 다음 등온 흡습 곡선. 자, 이게 등온 흡습 곡선 자주색. 그 다음 효소 반응. 자, 이 영역 0.3에서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곰팡이 효모 세균. 자, 곰팡이 우리가 0.80 이하로 유지하자 그랬잖아. 곰팡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 효모 성장합니다. 그 다음 세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0.9, 곰팡이 0.8, 효모 0.88,
그 다음 곰팡이 0.80. 자, 이거는 꼭 우리가 세 개는 기억을 좀 하자.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품 안전성 항상 신경을 좀 씁시다. 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자, 조리 목적 옳은 것은 뭐 기호성 감소된다 말이 안 되고, 그죠? 영양가가 향상된다. 들어있는 영양가가 뭐 파괴되면 파괴되고 뭐 그렇지 크게 영양가를 향상시킨다.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가열 조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이걸 우리가 답이라고 보시고, 가열에 의해 소화 흡수성이 감소된다. 뭐 증가시켜야지 감소된다. 그 다음 식품을 절단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해서 식품을 절단을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넓혀지니까 어떤 열 전도율도 상승시켜서 뭐 적은 에너지로 빠른 시간 내에 조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 그 다음 우엉고사리를 침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답은 뭐 쓴맛, 아린맛 제거하기 위해서 하겠다. 답은 계량기구 용량을 옳은 것은 한 컵 250이 아니고 200ml 1파운드. 여기 이제 파운드도 나온다. 1파운드 454g 1파운드. 1온서 28.35g 1온서. 큰 티스푼 15ml, 작은 티스푼 5ml, 55, 200. 우리가 5, 15, 200ml 기억하자. 스몰 티스푼, 라지 티스푼, 컵. 5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뭐 다른 건 읽어보면은 아마 답이 아니고, 마른 표고버섯을 불려낸 물을 찌개에 이용한다. 이 실제로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죠? 마른 표고버섯에 그 맛을 내는 성분이, 주 성분이 뭐예요? 구아닐릭 애시드, 구아닐염, 구아닐. 그다음 티아민 손실이 가장 많은 조리법은 티아민, 바이타민 B1이죠. 바이타민 B1, 티아민, 열에 손실 쉽습니다. 그러니까 3끼 이런 식 하면은 손실이 아주 많은 손실이 일어납니다. 바이타민 B, C가 수용성 타입이잖아. 그러니까 삶아버리고 이러면은 바이타민 B 그룹, C 그룹, 바이타민 C 그룹, 바이타민 B, C 거의 대부분 상당량 손실이 일어난다. 자, 건열조리법 이용한 것이 뭐냐? 가지 튀김. 자, 건열, 섭열 그랬는데 그 구분은, 섭열 그러면은 물 혹은 수증기를 이용을 한 조리법이다. 나머지는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을 이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건열 조리 쪽으로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식품 계량 방법입니다. 자, 답은 버터는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는다. 9번 흑설탕 계량하는 방법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꺼냈을 때 컵 모양이 유지하도록 계량컵에 꾹꾹 담는다. 10번 조리 위한 에너지 전달 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도대료 복사
설명 많이 했죠. 자, 복사 열의 흡수는 검은색이 흡수를 잘 합니다. 표면이 거친 것이 열 흡수 잘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날이 더워요. 이 더운 태양빛 속에 검은 옷 입고 나가면은 어떨까요? 푹푹 찌죠? 자, 11번. 전자레인지 조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의 형태나 색, 맛 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쓸 수 없는 용기가 있어요. 특히 자, 여기에 부적합한 전자레인지에 부적합한 용기, 금속재 쓰면 안 됩니다. 금속 장식이 들어있다든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열에 의해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열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 쓰지 마세요. 폴리에틸렌, 폴리바이닌, 멜라닌 수지, 요소 수지 이런 것들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테프론이고 실리콘 수지, 프로필렌 수지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 쓰는 걸 나는 원해요. 차라리 도자기, 유리, 나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열분해 되어 가지고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쪽에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나오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미세한 플라스틱이 포리머 만들어지면은 그 결합이 끊어지면은 아주 작은 분자가 분해돼서 나올 위험성이 많습니다. 쉽게 분해되는 그렇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안전한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신선한 식품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쌀, 광택이 있고 투명하며 경도가 좋은 것.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백나랑 계수가 뭔지 문제 맞췄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세요. 다음 조리 후 현상과 그 원인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오이 소박이 색이 누렇게 변했다. 익으면서 젖산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에 의해서 오이 소박이 안에 클로로필 속에 마그네슘이 용출되어 나왔다. 색깔 변화 오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미료 사용 순서는 자, 이걸 내가 설탕, 소금, 식초 이렇게 해서 설소식 혹은 눈소식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쉽게 얘기해서 자, 조리될 음식에 세포 속에 하나하나 세포벽 뚫고 안에 조미료가 들어가야 되잖아.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조미료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녀석이 쉽게 들어가지 분자량이 큰 것이 쉽게 들어가겠나?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그래서 분자량이 일단 작은 것을 미리 넣을까 나중 넣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향을 가졌는 물질은 나중에 조리 다 하고 나서 가열 끝나고 나서 살짝 참기름을 혹은 식초를 이렇게 첨가를 해줘야지 그게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럼 자,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할 때 자, 여기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자,
큰 바위도 있고요. 이런 큰 바위도 있고, 이런 돌도 있고, 이런 자갈도 있고요. 이런 모래도 있어요. 자, 이걸 어항에 채워야 돼. 뭐부터 미리 채우고, 뭐부터 미리 채우면은 차곡차곡 다 채울 수 있을까? 큰 것부터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큰 것부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해두고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거 넣고 최종적으로 모래를 넣으면은 꽉 채워지고 물을 담으면은 고기만 넣으면 돼요. 거꾸로 넣어보세요. 모래 넣고 거꾸로 순으로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채워질까? 안 채워집니다. 작은 것이 들어가 버리면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것부터 넣으세요. 그럼 분자량이 큰 게 설탕이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소금은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그걸 알려고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 얘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분자량 얘기를 했어. 분자량. 분자량을 어디에서? 분자식에서 구할 수밖에 뿐입니다. 분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분자, 물질 다룬다. 물질 성질을 다루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분자 레벨에서 관찰하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물질은 이 식재료는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어떤 분자 상태로 되어 있을까? 이거 생각하세요. 그 다음 물에 끓는 점에 해당하는 화씨 온도는 몇 도냐? 이거는 뭐 0도가 32도니까 여기 180 더하면 212도. 복합 가열 조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크게 건열 조리, 섭열 조리, 건열, 섭열 함께 조리의 방법이 들어가는 것을 복합 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열 조리는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 조리를 우리가 건열 조리라고 하자. 대표적인 거 구이, 뭐 튀기는 거는 기름 썼지 물 쓰진 않았잖아. 교수님 그 기름 속에 튀기다 보면 물 많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섭열조리라고 얘기는 또 곤란하잖아. 그 다음 로스팅, 베이킹, 브로일링, 섭열조리, 자, 끓이기, 삶기, 포칭, 복합조리, 두 가지 건열, 섭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징. 자, 예로서 완자탕 어떻게 만듭니까? 완자 일단 물에 넣기 전에 구워가지고, 그죠? 건열조리 해가지고 완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물에 넣어서 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완자탕이잖아. 자, 조리 방법 건열, 섭열, 복합조리. 자, 조리 시 삼투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투압 그러는데, 자, 이 삼투압이요. 여기에 답부터 보고, 자, 채소를 소금에 절일 때 수분이 나오는 현상이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 자, 여기에 뭐 배추가 있다. 뭐 자, 배추, 통배추, 배추 같지가 않다. 자, 배추를 갈라서 소금물에 담궜다.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에 움직이는 것이 뭘까? 소금물은
소금이 녹아져 있고 어디야? 물에 소금이 녹아져 있는데 배추 속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추 속에 물이 지금 움직이는 경우는 자, 용매 이걸 물을 용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용지 그러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거는 소금뿐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이 소금물 상태는 용액 상태고 결국에는 이 배추에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세포막 속에 배추 속에 들어있는 물이요. 빠져나올까 아니면은 소금물에 물이 배추 속으로 들어갈까 이 문제잖아요. 그죠? 소금도 배추 속으로 일단은 소금 그 세포막 통해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투라고 그러는 거는 물 가지고 물의 압력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물이 소금물 속의 물 활동도 하고 배추 속의 물의 활동도 어떤 것이 물 활동도가 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이 순수한 물에 가깝나? 배추 속의 물이 순수한 물에 가깝고 소금물의 물은 배추 속 물보다 훨씬 액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추 속의 물의 수분 활동도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소금물의 물의 활동도는 1보다 훨씬 값이 줄어들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워터 액티비티가 물의 활동도가 큰 쪽에 1에서 1보다 낮은 쪽으로 물이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바로 배추의 물이 소금물로 뽑혀져 나와요. 뽑혀져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 사이 막 사이에 압이 작용이 됩니다. 그 압이 삼투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투압이라고. 뭐 삼투압 그러면 뭐 워터 액티비티가 수분 활동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요. 순수한 물에서 혼합 물로 물이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타내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거꾸로 물 가지고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뭐 소금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삼투압 이해를 좀 잘 하세요. 그 다음 19번 조리시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답은 과일 채소 조리 시 수용성 성분이 손실된다. 20번 상압에서 찔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쉽게 부서지지 않고 맛이나 향기를 유지하는 조리법이다. 다음 과일 조리에서 데치기, 브랜칭이라고 합니다. 데치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데치기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버려 가지고 채소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녹차, 파란 녹차 그대로 색깔 유지하죠. 취해 와가지고 데치기 해서 그 색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를 전부 불활성화 시켜가지고 녹차, 녹색 그대로 유지하고 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수분은 안 되겠네. 다음 시간.